이어서 주 3일 이상 사용하는 장애인이 그 보조기구를 주 3일 이상 사용하는 장애인이 9.1%, 그 다음에 주 2일이 4.5%로 나타나서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 빈도수가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있어서 보조기구는 필수다. 그래서 매일 거의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유형별로도 안면장애, 안면장애는 아시죠? 얼굴에 장애 있는 거예요. 안면마비, 안면 이런 장애. 그 다음에 시각장애는 눈이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시력이 너무 약하다든지. 그 다음에 청각장애, 듣지 못하는 거, 한쪽 귀가 혹은 양쪽 귀가 안 들린다든지. 그 다음에 호흡기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뇌전증 장애, 뇌에 장애가 있는 거고, 뇌병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굳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서 특히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 장애인 보조기가 이런 빈도에서 사용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 시 불만족한 이유는 왜 불만족하냐? 내구성이 약해서. 전체가 48.3이야. 내구성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저게 금세 부서진다는 거지. 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부셔요. 저것도 보면은 이게 부셔져 있어요. 그리고 또 휠체어도 보면은 이게 어떤 건지 이게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43.8점, 거의 50% 가깝게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된 요인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 그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다량 생산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국가가 좀 보조를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장애 이 보조기들이요, 가격이 가만히 보면 비싸요. 그리고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도 이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침대 같은 보통 350만 원씩이에요. 그럼 350만 원씩, 그 350만 원짜리도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막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너무 좀 비싸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크기, 무게, 그 다음에 디자인이 별로라서 15.6%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든지, 또 아니면 너무 무겁든지. 장애인에게 그 무거운 거 끌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안 좋다. 장애인도 이게 시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다 있는 건데, 그 장애인을 위해서도 좀 멋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보통 모양 둔탁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든지 활동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쁘지가 않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의 품질 개선과 함께 공적 급여의 지원 수준 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특히 뇌병변 장애, 그 다음에 청각장애, 언어장애, 호흡기 장애의 경우 보조기기 내구성을 불만을 갖는 비율이 타 장애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뇌병변, 그 다음에 청각, 듣는 거, 말하는 거, 숨 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가장 중요한 보조기구의 내구성이 안 좋다는 거예요. 금세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자,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의 품질 개선 및 건강보험 등 공적 급여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 연한을 낮추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어떤 거 하나를 이렇게 사면은 사용 연한이 5년이다. 그 5년 동안 그거 쓰려고 그래봐요. 그 얼마 낡고 다 부셔지고, 그러니까는 그 연도수를 낮추라는 거예요. 2년이면 2년, 3년, 3년, 이런 식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조공학 기기 사례를 보면은, 동법의 시행규칙 제2조 보조기기의 종류는 보조기기에 이렇게 많습니다.
개인 치료용, 그 다음에 기술 훈련용, 그 다음에 보조기 의지, 그 다음에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 그 다음에 개인 이동용, 그 다음에 가사용, 가정주택용 가구, 그 다음에 의사소통, 정보 전달용, 그 다음 물건, 기구, 환경 개선, 그 다음에 측정, 고용, 직업,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그 밖에 다른 병력에 따른 장애인 등의 장애인들을 위한 기계, 기구, 장비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전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공학 기계다.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장애인들에게는 또 이렇게 익숙한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자, 보조공학기기의 사례를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보면 뭐 언어 글씨 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눈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들도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내비 삼아서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장애인들이 이렇게 건드리니까 이렇게 딱 집어 오목이나 바둑 같은 것도 이렇게 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그 기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보조공학기계 사례를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이렇게 좀 있고 휠체어 그네도 타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타고 등등 이렇게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게 이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 이런 등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조공학기계 사례를 보면 이 지금 그림 서울시 보조기 센터에서 이렇게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 체계의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국내의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 체계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의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모든 대상자에게 의료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장애인 복지가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이 좋아졌지만은 옛날에는 이 장애인 복지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도 요즘에는 뭐 그 올림픽도 일반 그 비장애인 올림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비장애인 올림픽 끝나고 장애인 올림픽이 있죠. 네. 그러니까는 그것도 근데 이제 올림픽이 비장애인들이 먼저 2번 한다는 거를 우리 잘 모르잖아. 네. 올림픽은 딱 한 번에 끝나는 걸로 알잖아. 네.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들도 올림픽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만큼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지 개념의 확대로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에 비하여 자, 복지 개념의 확대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물론 장애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장애 대상자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지 여기 있잖아요. 복지 개념의 확대니까 옛날에는 이게 장애가 아니야. 예를 들면 옛날에 간 나쁜 거는 장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간이 나쁜 거야. 그 장애라고 안 봐줘.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간이 나빠도 장애다. 이렇게 막 봐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복지가 확대됐어요. 확대되니까 여기 복지 개념의 확대가 되니까 대상자가 늘어요, 안 늘어요? 늘지. 그러니까는 복지 개념이 점점점 확대됨으로 대상자가 느는 거지 이 장애인이 는다는 게 아니지. 장애인이 느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 체계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자, 여기도 보면 이것도 답이네요. 그죠?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전달 체계를 관리하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 체계 과제에서 232페이지에 부처 간의 각 부의 부처 간의 전달 체계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이다. 그러니까 보조공학 관련 각 부처의 별도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유사한 서비스 및 대상자에 대한 연계와 조정이 어렵다. 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일을 차지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것을 했을 때는 그냥 그 부에서 다 이렇게 끝나면은 해결이 되는데 어떤 것들은 여성가족부도 덤비고, 예. 그 다음에 또 보건복지부도 같이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해서 요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요 부분은 여성복지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비효율성이다. 아예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 다 거기서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건 여성 쪽 가족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반 저기도 반식으로 이렇게 찢어져서 나눠 놓으니까 우리가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공적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 체계는 다양한 부로 분산돼서 운영되고 있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적합한 보조기구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부정수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정수급. 자, 이 부정수급이 뭐냐?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급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억지로 막 이렇게 계획적으로 수급자를 만든다든지, 또 이제 이렇게 부정수급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장기 요양기관도 마찬가지. 등급 받은 저 사람이 등급 환자야. 근데 등산 다녀. 그걸 보니까는 등급 환자인데 어떻게 등산을 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또한 부정수급이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가용 좋은 거 타고 다녀. 그리고 또 집도 또 있어. 그 집도 있어. 그 보니까 그 집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은 거야. 자기 집을. 그리고 집이 없는 거야. 이런 거. 자, 이런 것도 부정수급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복지 쪽에도 부정수급이 지금 많은 거예요. 옛날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가 있다. 참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조심성 있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자, 그 다음에 233페이지를 보면 재원의 부족과 지원 범위 협소 이런 것들을 보면 2018년에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을 우리가 GDP라고 해요. 그래서 그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1.1%야. 자, 공공사회복지 지출이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세금이 얼마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세금이 10%잖아. 부가가치세. 이게 세금이잖아. 근데 사회복지 쪽에는 얼마가 가는 거예요? 11%가 간다 이거예요. 네? 자, 이 11%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10%예요. 그래서 비율이 파악된 이 OECD 회원국 29개 중 꼴찌 수준입니다. 네. 지금은 OECD가 이거 책이 말이에요. 이게 이 데이터가 이게 오래된 것 같아요. OECD 국가가 지금 36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29개로 갔으니까 29개 때 이걸 책을 쓴 건지. 어쨌든 꼴찌 수준이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쓰는 돈이 약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돈을 좀 더 이렇게 확보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여기 보게 됩니다. 자, OECD 회원국 평균 20.1%의 절반 수준. 네, 이게 1위가 프랑스가 31.2, 28위가 아일랜드가 14.84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자기부담 수준이 높아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이 미비한 편이다. 자,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은 만약에 여러분을 치료하는 돈이 100만 원이 들었어. 그러면 건강보험료로 거기에서 국가가 얼마를 지원해줘요? 60만 원 지원해줘. 그리고 40만 원은 내가 내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려도 내가 병원에 가고 약하고 다 따지면 거기에 대해서 60%는 국가가 내 감기약을 주는 거고 40%는 내가 내 돈으로 내서 감기약을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건강보험은 국가가 60%를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말이에요. 큰 수술 같으면 돈 많이 들어요. 만약에 그 수술비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 1,000만 원이면은 거기 40%면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그 400만 원 내가 내야 돼. 국가가 60% 대준다고 치더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더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미국은 그나마 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게 파워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은 건강보험을 통일하려고 했다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하려고 했다 실패했잖아요. 네?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통합을 시켰죠. 자, 그런데 결국은 건강보험료의 보장률이 60%라는 거.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비 내는 거 그게 40%. 그게 이제 40%니까 그 40%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그 보험 있잖아요. 보험 들을 때 어떤 사람 내가 아프면 병원비 다 받잖아. 네? 그냥 그것도 보험도 40%에 대한 그 보험을 해주는 거예요. 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들으면 병원 보험회사가 1,00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에서 뭐 몇 프로를 주는 거죠. 요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는 정부와 사회 전체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지원 범위와 함께 우리나라 공적 보조공학 서비스의 재원 확충에 대한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재원이 적다는 거예요. 네. 장애인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이 보조기구 이런 것으로 이렇게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적다는 거예요. 그 적기 때문에 보조공학 서비스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 한번 토론회를 좀 갖자. 왜 토론회를 가져? 좀 더 많이 달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토론회를 갖자.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 및 전달 체계의 부재. 부재라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전문 서비스도 없고 전달 체계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장애인 및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개개인의 맞춤형 보조기구를 분석하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보조공학 전문가와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의, 행정가, 제작 및 수리를 담당하는 업체 등 보조공학 서비스 전반을 한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장애인 및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개인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분리돼 있어. 전문가, 그 다음에 전문 의사, 그 다음에 뭐 제작하는 사람,
수리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각자 다 따로따로 논단 말이죠. 자,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것을 한 군데서 이것을 그 한 장소에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것을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확대 운용하는 등의 강구, 어떤 이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 234페이지 9-1에 보면 중앙보조기기 센터의 목적, 그리고 목표, 그리고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4차 산업혁명과 복지적 접근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복지 235페이지를 가는 건데요. 자,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은 더욱 의미 있게 접목될 것으로 조망이 된다. 자,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의 경우 정보 시스템을 접목하여 응급한 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응급 대응 관련 기관들이 연계되어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통합 시스템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독거노인,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이런 알림 서비스,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서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4차 산업이 무슨 산업이에요? 모바일 산업.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산업이에요? 플랫폼? 플랫폼. 인공지능. 인공지능 산업, 모바일 산업.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모바일 산업,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뜻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에서 인공지능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공지능. 이것은 모든 사물에 사람의 인지를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은 예를 들어서 전기 밥솥에다가 사람의 인지를 넣었어. 그러니까 밥솥이 어떻게 해요? 말하죠. 지금 밥이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5분 후에 잡수세요. 그러면 이제 또 밥이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요즘에는 뭐 또 이 인터넷도 뭐 기가진인가 진이기가인가? 기가진이? 기가진이. 그러면 심심해? 심심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피커에다가 거기다가 사람의 인지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 스피커가 말을 하잖아.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도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어떻게 해? 그냥 내가 말하니까 불러니까 적어. 그럼 보내. 이러면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엄지족. 엄지족이 뭐야? 핸드폰 한 손에 딱 들고 엄지손가락으로 다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엄지족들이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거의 다 엄지족이야. 나는 근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하지. 나는 검지족이야, 검지족. 근데 이제 엄지족 혼자서 그냥 막 이거로 다 해버려. 그러면 저는 뭐 문자를 많이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엄지족. 근데 이제 그것도 힘들어지는 거지. 나중에 이제 들고 다니면서 야 핸드폰 순이한테 전화 좀. 예, 알았습니다. 순이 짜라랑 가서 그냥 말하고 그리고 또 문자도 불러줄 테니까 써서 보내.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핸드폰이
지금 이제 음성인식까지 되고 있잖아요. 예? 인공지능 핸드폰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이 말합니다. 예. 그래서 말로다가도 이름만 불러도 전화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장애인 복지와 이 4차 산업,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장애인에게 큰 변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